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21편 영상입니다. 여러가지 제 관점에서 한번 답변 드려 볼게요. 운전자 보험 만기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한번 의견 드려보고, 자녀 암보험 100세 상품 리모델링 해야 되는지 그 답변 드려볼게요. 그리고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꼭 필요한가요? 실비는 있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고요. 아들 결혼하면 종신보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말씀드려보고, 산정특례 제도가 있는데도 암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제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몇 개 있는데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상해 필수 담보만 넣고 80세로 가져가는 거 어찌 생각하세요? 20년 납, 20년 만기보다 80만 개가 월 3,000원 조금 더 내긴 하는데요. 결정하는 게 힘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그냥 20년 납, 20년 만기로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운전자 보험 계속 바뀌고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요. 그래서 갈아타셔야 돼요. 몇 년 전만 해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3천만 원짜리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5천만 원, 1억 하더니 지금 2억짜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세까지 길게 가져간다고 해도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덜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고 하는데 특별히 병력 같은 거 상관이 없는 게 운전자 보험이니까 괜찮은 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갈아타시면서 가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납부를 하시고 조금 더 적게 내시고 필요할 때마다 갈아타시면서 가자. 물론 이렇게 할 경우 상해 필수 담보가 이제 포함된 게 80세까지 길게 가져가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죠. 그러나 어차피 새로 가입하시면서 또 상해 담보 추가해서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나빠지더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댓글을 주셨는데 다 100세로 어린이 암보험 들어놨는데 바꿔야 할까요? 고민이네요. 1년 정도 들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린 자녀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냥 30세 만기로만 하자.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나중에 큰 돈이 안 되고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면서 태아보험에 제대로 가입하려면 암진단비 1억 이상 있어야 된다. 뇌심장 쪽 5천, 6천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럼 보험이 엄청 비싸고 그러다 보면 유지 못하고 해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실비가 있다는 전제하에 실비가 100세 보장되니까 자녀 보험은 30세 만기로 끊어가자.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20대에 가입하는 어른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특별히 병력이 없고 잘 갈아타실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새로 가입하시고 기존 보험 조정 해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 통해서 100세로 꼭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유들 설명을 좀 드렸죠. 그거 보시고 납득이 되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다. 저도 그냥 80세 만기로만 합니다. 실비만 100세로 끌고 가고요.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질환 및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000씩 가입되어 있는데요. 뇌혈관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뇌졸중, 뇌출혈의 진단비를 받는 건가요? 그리고 종수술비 1에서 5, 엔대 수술비는 실비 가입되어 있다면 굳이 필요 없을까요? 2세대 2010년에 실비 가입자라서 급여 비급여 90%라고 하더라고요. 자, 뇌혈관 허혈성 2,000씩 가입되어 있으면 뇌졸중 걸리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뇌출혈 걸려도 받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받지 못하고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죠. 최초 1회 보장하는 그런 담보니까 한 번 보장되면 끝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걸리시면 혜택을 받으신다. 저는 가능하면 젊으신 분이면 뇌혈관 허혈성 2,000씩 하지 말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에 그냥 3,000씩 가입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죠. 그런 영상도 많이 만들어 드렸고요. 뇌출혈하고 뇌경색을 합하면 뇌졸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보다 범위가 큰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수술비하고 엔대 수술비는 실비 가입되어 있으면 꼭 필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에요. 뭐 보험의 정답은 없지만 어차피 실비보험이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에 수술하는 비용이 다 포함돼 있어서 나오잖아요. 입원하는 비용도 포함돼서 나와요. 치료하는 거, 수술하는 거 다 포함돼서 나와요. 그 금액에 실비보험이 뭐 80%, 90%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한 보장을 받는 거다, 실비가. 그래서 이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는 거는 그거 외에 내가 별도로 돈 좀 더 받아보겠다라는 차원에서 내가 돈을 더 내고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보장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가입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종수술비도 보시면 많이 걸리는 건 다 일정으로 해서 보험금이 적게 나옵니다. 잘 안 걸리는 것들만 많은 금액이 나오는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죠. 그리고 뭐 30만 원, 50만 원, 뭐 몇십만 원 받고 뭐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 그거 자체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냥 실비에서 받는 거 그걸로 받고 큰 위험만 잘 넘어가자. 그런 차원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들 많이 보시고 결정을 해보세요. 자,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종신이 필요할 텐데
굳이 해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거기에 물론 다른 특약들도 들어가지만 주 목적이 이 사망보험금 받는 거예요. 근데 어린 자녀가 꼭 사망보험금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저는 종신보험이 꼭 필요하지 않다. 나중에 자녀가 결혼할 때쯤 되면 뭐 배우자랑 상의를 해서 자기 자녀 계획이 있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조기 사망을 대비해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때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하면 되는 거지 꼭 종신보험 비싸게 뭐 15만원, 20만원, 25만원 그런 거 자체가 그 가정 재정이 성장하고 자금을 모아가는데 큰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 종신보험도 끝까지 완납하지 못하고 해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끝까지 유지하지도 못하고 해지할 바에 그냥 저렴하게 위험만 해지하는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자라는 거죠. 종신보험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자녀한테 꼭 필요한 건 실비보험 하나, 3대 질병 진단비보험 하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 거기에 만약 운전하면 운전자 보험 하나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중증 환자 산정 특례 제도가 있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암 같은 3대 질환을 본인 부담 5%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있는데도 암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급여만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비급여 치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비보험을 가입해서 비급여까지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암 걸려서 회사를 못 나가고 휴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암진단비를 별도로 가입하는 거예요. 생활비 목적인 거죠. 또 뭐 2차 치료, 뭐 요양하는 비용, 간병하는 비용 그런 것들 때문에 암진단비를 별도로 가입하는 거지 치료비 때문에 암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건 아니다. 소득이 단절되는 거를 보상받기 위해서 암진단비를 별도로 가입한다. 그래서 가입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암만 하지 말고 암, 뇌심, 3대 질병 진단비까지는 많이 걸리니까 저렴할 때 잘 준비해 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5년 내 고지 의무에 있어 계약자는 모든 사항을 기억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요. 이를 감안해 사사한 요소는 제하고 기억나는 선에서만 고지를 하면 될까요? 괜히 의무 기록을 떼서 철저하게 하는 게 맞는지 괜히 의무 기록을 뗐다가 불필요한 고지사항이 늘어날지 걱정입니다. 그냥 철저하게 하세요. 의무 기록도 떼고 최대한 정확하게 보고 고지사항이 해당되면 다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거 안 했다가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을 못 받아요. 그리고 보험도 해지당해요. 나중에 보험금 타는 시점이 돼서는 보험회사랑 나랑 전쟁입니다. 보험회사가 막 그냥 줄 것 같아요. 아유 뭐 고생하셨어요. 보험금 지급해 드릴게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보험금 지급 안 하려고 거기도 영리회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급받으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꼬투리 하나라도 안 잡히려면 고지 의무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핑계가 안 돼요. 그래서 뗄 거 다 떼고 확인할 거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되고 내가 병원을 갔으면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핸드폰에. 내가 몇 년도 몇 월에 뭐 때문에 병원을 어디를 갔다.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면 언제 어디 갔고 언제 어디 갔고 그런 게 기억이 나고 또 찾아볼 수도 있으니 괜히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게 고지할 거는 정확하게 잘 고지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